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앞에서 안 풀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뭐 13페이지, 14페이지에 했던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이제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 강의는 아마 그 이제 연결된 두 물체 운동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순서대로 이렇게 좀 올릴 생각이라 가지고 3강 올리고 난 다음에 이거 문제풀이하고 뭐 4강으로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요. 3강하고 4강 하고 난 다음에 요 문제풀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뭇가지에 저렇게 거미가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미가 나뭇가지에 이 실을 통해 가지고 연직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여기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자, 등속도 운동을 한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좀 스스로 혼자 풀어보고 난 다음에 요 풀이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풀어주는 대로 이렇게 보다가는 이 카드가 이제 치우는 거예요. 지가 풀어보고 생각해보고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 풀이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강의를 봐야 이제 좀 자기있게 되고 또 그 뒤에 또 복습을 또 해야 되겠지만 여튼 스스로 좀 풀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게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읽고 난 다음에 기역 읽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와가지고 기역 없는 거 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기역, 니은, 디귿을 모두 다 읽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내가 체크했는 거를 확인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1번 문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거미가. 그럼 이제 이 운동에 대한 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등속도 운동하는구나. 그러면은 속도가 일정하구나. 일정하구나. 그럼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하고 같구나. 그럼 빼면 제로구나. 속도가 변하지가 않는구나. 가속도가 없구나. 가속도가 없다는 말은 이 거미한테 작용하는 합력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가속도가 0이니까 이 거미한테 작용하는 합력이 제로구나. 힘은 존재합니다. 뭐 거미도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을 받겠죠. 근데 합력은 제로라고. 그러니까 위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랑 지 몸무게, 중력이랑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제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니은. 거미가 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실이 거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다. 이거는 뭐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 필요도 없이 항상 같습니다. 뭡니까? 니은은 옆에다가 이제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작용 반작용. 작용 반작용입니다. 실이 거미한테 작용하는 힘이나 거미가 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나 둘은 서로 항상 같다. 크기는 같다. 방향은 반대고. 자, 디귿. 실이 거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실이 나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이 거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일단 실의 질량은 좀 무시를 하기 때문에 실이 거미에 작용하는 요 힘, 자기 중력만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이 나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자, 봐봐요. 실이 나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무가 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죠. 근데 지금 나무 입장에서는요, 지금 거미 한 마리를 매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무는 거미 한 마리만큼 해당하는 거미한테 해당하는 중력만큼 지금 나무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미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이 실을 통해서 거미를 매달고 있는 거. 이제 요거를 바로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이 거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실이 나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나무가 실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서로 작용 반대극이니까 크기가 같죠. 근데 이제 서로 얘들 둘은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기역 니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크다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자, 가 그림은 뭐냐면 용수철을 가운데 매달고 양쪽에 질량이 M짜리 물체 AB인가요? AB를 이렇게 매달고 정지해 있는 모습이고요. 정지 동그라미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A는 뭐 위로 올리고 B는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요 방향으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거기 적혀있네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든 마찰과 뭐 공기 저항 이런 것들, 실의 질량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무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질량은 각각 M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면요. 얘는 정지하고 있대요. 자, 얘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중력 mg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정지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요 위로 지금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mg입니다. 용수철 질량에도 지금 mg로 나타나는 거야. 왜냐면 이 a라고 하는 것도 역시 버티고 있으니까 mg로. 자, 그 다음 b라는 물체도 역시 mg만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왜 정지를 합니까? 요 윗방향으로 얘도 역시 mg만큼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mg니까 emg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여기서 생각하는 이 용수철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용수철의 저울은 수치를 나타내기 위한 것 뿐입니다. 이 용수철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mg를 타고 와가지고 봐봐요. 그냥 A가 정지해 있는 이유는 중력 받고 있는데 mg만큼 윗방향으로 실이 mg만큼 버텨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기 B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중력 mg를 받고 있는데 정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위로 mg를 땡기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역할이 뭐냐? 중간 매개체 역할밖에 안 됩니다. 양쪽으로 mg만큼씩 땡기는구나. 캐갖고 EMG 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얘는 단순히 그냥 중간에서 버티고 있는 역할 뿐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봐도 무관해요. 평면에 놓고 이쪽에 mg만큼 당기고 있고요. 여기도 mg만큼 당기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가운데 얘는 정지하고 있으면 요 안에서는 얘는 요 반대 방향으로 mg만큼 가는구나. 요것도 요 반대 방향으로 mg만큼 가는구나 해가지고 요 가운데 emg가 아니라 요거를 하나의 물체로 봤을 때는 그냥 합력이 0이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얘는 그냥 mg로 버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emg로 생각할 수 있지만 mg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통 많이 틀렸다면은 5번 해가지고 틀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억은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기억은 틀린 말이고요. 용수철의 이제 여기 측정된 힘의 크기는 EMG가 아니라 MG입니다. MG. 그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가속도의 크기라고 했는데 요 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역시 MG입니다. MG. 근데 얘를 한 물체로 봤을 때는 질량이 2m짜리인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F는 MA에서 F는 mg가 해당이 되겠고요. 전체 질량은 2m이 되겠죠. 그러면 가속도는 2분의 1g가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전체의 가속도라고 했죠. 그럼 전체의 가속도는 각각의 가속도와 같더라. 그러면 얘 한번 해보면 2분의 1 mg, 얘도 2분의 1 mg 이렇게 될 겁니다. B 같은 경우는 밑으로 mg라는 중력을 받고 있는데 왜 합력은 밑으로 2분의 1 mg밖에 안 되느냐? 윗방향으로 2분의 1 mg만큼 가니까. 그럼 요게 타고 가서 요게 2분의 1 mg만큼 되니까.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가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g다. 일단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디귿 한번 볼게요. 나에서 용수철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봐봐, 이 논리대로라면 여기에도 니네가 여기에서 EMG라고 했다면 여기도 똑같이 mg가 돼야지. 근데 여기는 2분의 1 mg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에서 요 경우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게 2mg냐 mg냐 요거를 가지고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가에서 나타나는 이 힘의 크기는 mg라는 겁니다. mg, 2mg가 아니에요. 여기도 2분의 1 mg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답은 니은 디귿이 될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복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림이 일단 어떻게 되냐면요. A라는 물체에다가 내가 F라는 힘의 크기를 당겨가지고 가만히 뭐하고 있었어? 정지하고 있었어요. 그쵸? 정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여기 손으로 딱 잡고 F라는 힘을 딱 줘가지고 이제 정지하고 있다가, 요건 언제냐? 내가 요 손을 딱 놓는 순간부터 요렇게 운동을 할 건데, 그때 A의 속력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 가지고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일단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내가 이거 붙잡고 있었고 정지하고 있었는데 손 요렇게 딱 놨어. 그러면서 요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 A의 속력은 빨라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근데 요 2초 때는 뭔 상황이냐? 여기 이 C가 바닥에 딱 이렇게 닿는 순간, 여기 바닥에 딱 닿는 순간, 그러면은 B만이 B가 가지고 있는 중력만이 작용할 때의 속도에, 이제 여기 이 B가 C에 충돌하기 전까지 A의 속도에 대해 가지고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2초일 때 C가 지면에 닿는다. 그럼 그 전에는 C가 지면에 닿기 전과 C가 지면에 닿고 난 후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근데 C가 지면에 닿고 난 후라고 한다면은 B가 가지고 있는 중력만이 작용할 때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제로입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냐? A의 속도에 변화가 없다는 소리잖아. 근데 가속도가 없대. A의 속도에 변화가 없다는 소리니까 A의 가속도가 제로라는 소리야. A의 가속도가 제로라는 소리는 A에 작용하는 합력이 제로라는 소리야. 근데 한번 볼게요. C가 닿고 난 이후라면은 요렇게 되는 그림입니다. 요렇게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요 F 없어지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그럼 얘가 받는 중력의 크기 mg라고 하는 것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합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도 mg가 돼야 되지 않겠니? 맞나요? 그럼 A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m입니다. 딱 이렇게 정해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A의 질량은 m이구나. 요게 이제 질량을 딱 요거를 보고 얘를 정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면까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C의 질량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그림을 조금 나타내자면, 그러면 충돌하기 전 부분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됩니까? 2초 만에 속력이 0에서 4만큼 증가됐어요. 여기 가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2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m/s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C의 질량을 우리가 모르니까 한번 구하기 위해서 X라고 한번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움직일 때, 즉 0초에서부터 2초까지 이 2초 동안 움직이는 걸 한번 보자면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을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자면 요렇게 되고, 여기 M자리가 있고 여기 M자리가 있고요, 여기 X자리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식을 좀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F는 MA라고 적었을 때, 자,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는 10m만큼 있는 거죠. 얘는 10m만큼 있는 거고요. 여기는 얼만큼 있는 거예요? 10x만큼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얘랑 얘랑 질량이 같으니까 됐고, 합력은 얘만 될 겁니다. 그러면 10x 는 전체 질량은 x니까 2m 플러스 x 곱하기 가속도는 2라고 했네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해됐나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도 문자고 x도 문자인데 어떻게 풀어요? 여기서 m은 주어진 숫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x 플러스 10x는 4m 플러스 2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올려서 적을게요. 8x는 4m이다. x는 계산 잘못한 건 없죠. 8x는 2분의 1m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C의 질량은 A와 B의 질량의 절반인 2분의 1m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P 적혀 있고요. 요 실을 우리가 P라고 하고 요 실을 우리가 Q라고 문제에서 적어놨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P와 Q에 대해서도 뭔가 물어보려고 적어놨겠죠. 아무런 쓸데없이 적어놓는 건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F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이거는요, 여기서 딱 읽고 난 다음에 얘가 A의 질량이 m이라고 하는 걸 알고 나면은 이 F는 내가 잡고 있는 동안 이 F라는 힘을 가하는 동안에는 정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왜 정지합니까? 얘들 둘이는 같으니까 같은 중력을 받고 있잖아.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제로야. 가만히 있을 거라고. 근데 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C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F를 가했을 때 정지해 있었다면 이 F는 C가 받는 중력이랑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정지하고 있을 거 아니야. 양쪽 힘이 서로 같으니까 합력이 제로로 맞춰주려면. 이해됐습니까? A는 봐봐요. 이쪽에 생각해봐. 이쪽에 M자리 달아놨어. 여기도 M자리 달아놨다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애들은 정지해 있어. 근데 내가 여기 밑에 또 뭘 달았어.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내가 힘으로 누르고 있다고. 그러려면은 여기 매단 것만큼 내가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매달린 애가 받는 중력만큼 내가 힘을 줘야지 정지하고 있겠지. 근데 이거는 0초보다도 더 전 상황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기울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F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됐나요? 그 다음 니은 질량은 A가 C의 2배이다. 맞죠? A는 M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2초 이후에 구했었고 2초 이전에 0초에서부터 2초까지 이 구간 동안에 우리가 식을 통해 가지고 C의 질량이 A 질량의 절반이다 또는 B 질량의 절반이다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1초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초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래. 자, 1초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일 때는 일단 가속도의 크기는 2입니다. 그럼 여기는 2m만큼의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아랫방향으로. 그쵸? 그 다음 그렇게 되면 자, 그림이 조금 복잡하니까 지우고 다시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할 거 좀 구했으니까요. 다시 좀 그리고 해볼게요. 칠판은 좋은데 먼지가 너무 많은 게 좀 별로야. 자, 여기 이제 M자리, 여기 M자리, 요 밑에
2분의 1m짜리 이렇게까지 구했죠. 자, 여기서 P는 위에 있는 애죠. 예. 이렇게 됐을 때 1초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하고 뭐 3초일 때 Q인가요? 아니네요. 그냥 Q의 크기네요. 자, 1초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 다음에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럼 B 입장에서만 보면 되겠네. 자, 봐봐요. 자, 가속도의 크기는 일단 2래. 그럼 얘는 G는 10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M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아랫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2M. 이렇게 되겠죠. 가속도의 크기가 2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똑같이 2M 되겠네요. 원래는 가속도의 크기가 봐봐.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10 곱하면은 5m만큼 당기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 R자 힘이 m이잖아. 그럼 여기 4m이라는 소리야. 이해되니? 이해됐나? 여기 10m만큼 당기고 있어요. 근데 2m만큼 위로 가야 되잖아. 여기 12m이라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10이라고 문제에서 줬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그럼 질량이 m이고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얘는 중력이 10이야. 근데 윗방향으로 결국에는 2m만큼의 힘을 받고 운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윗방향으로 12m만큼 힘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랫방향으로 10m, 윗방향으로 12m이니까 윗방향으로 결국은 합력해주면은 12m이다. 요건 됐죠. 그럼 이렇게 넣으러가요. 그럼 여기 보면은 12m입니다. 그 다음 여기 4m이에요. 맞나? 잠시만요. 자, 여기도 2m이니까 요 밑에 방향으로 일단 얘가 받는 거는 10m을 받습니다. 근데 얘가 2m이라는 말은 요 윗방향으로 8m만큼 받는다는 소리네요. 8m만큼 받는다는 소리네요. 그래야 자기 밑에 방향으로 2m만큼 내려오니까. 됐습니까? 보자. 그러면은 8m, 2m 이렇게 되면은 문제 좀 안 맞는데 뭘 좀 잘못 적었나? 아니네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는 5m만큼 받았는데 결국에는 m만큼 밑으로 내려온다. 그럼 윗방향으로 4m만큼 존재를 하고요. 그럼 여기도 4m만큼 당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밑에 방향 요만큼이 있잖아요. 10m만큼. 자, B 입장에서는 다시 B만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C이 당기는 힘은 4m 있어요. 그리고 원래 G가 받는 중력 10m만큼 있어.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랫방향으로 2m만큼 움직여야 돼. 힘을 받아야 돼. 그러면은 윗방향으로 얼만큼 작용해야 되냐? 12m만큼 작용해야 되네요. 잘못 적은 게 아니네. 12m만큼 작용을 해야 돼요. 됐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맞네요. 틀리게 적은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P가 B를 당기는 힘은 12m이고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4m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문제가 1초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2m만큼 당기고 있고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4m만큼. 아니, 근데 또 이해가 막 안 되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봐봐요. 아니 얘는 4m만큼 당긴다며 12m만큼 당긴다며 그러면 윗방향을 더 세게 당기는 거 아니야? 아 물론 윗방향을 더 세게는 당길 수 있겠죠. 근데 지가 갖고 있는 중력까지 생각을 하면 10m만큼 들어가니까 요거 세 개 합치면은 밑으로 14 위로 12니까 아랫방향으로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조금 이제 제가 풀다가 순간 이게 조금 버벅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하나하나씩 좀 잘 따져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첫 시간에 OT 때도 얘기했는 것 중에 한 개가 겁먹지 마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겁먹지 마라는 그때 말했던 겁먹지 마라는 부분 중에 포함되는 거가 한 개가 뭐냐면 요런 게 있는데 뭐냐 질량이 M이다 이렇게 나온다 해가지고 문자가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막 애들이 쫄고 이런 게 있는데 그까지 말라는 겁니다. 문자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문자도 다 그냥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숫자예요, 숫자. 또 이거 아무것도 안 듣다가 이거 숫자예요 하면 5m 이러지 말고 그냥 숫자 5m이라는 숫자다. 여기서 말하는 m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뭐 이해를 위해 가지고 제가 여기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 m을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제까지도 풀어봤고요. 네 번째 문제가 이제 좀 약간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까? 문제가 좀 괜찮더라고요. 네 번째 문제가 좀 좋아요.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 또 좀 재밌더라고요. 자, 일단 처음에 그 문제 위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다시 풀어보자. 네, 나중에 다시 풀어보자. 왜냐하면 이게 푸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그거는 강의를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장 풀지 않고 우리가 뭐 힘이라든가 가속도 얘기를 가지고 풀 거긴 한데 나중에 또 풀어볼 겁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질량이 M 이것도 역시 또 나오죠. M인 놀이기구가 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지면에서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고요. 놀이기구가 자 t 이꼴 0에서부터 t 이꼴 라지 t까지 중력과 중력과 그다음에 크기가 3mg인 일정한 힘을 작용한대.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일단 뭐 놀이기구가 있는데 뭐 자이로드롭이죠. 이런 게 있는데 얘가 처음에 0초에서부터 해가지고 t 이꼴 라지 t초까지는 중력과 크기가 3mg인 크기 작용해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작용하고 그 다음에 라지 t에서부터 t 이꼴 4t까지는 중력만 작용하고 그 다음에 4t부터는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하고 또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받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F는 우리가 구해야 될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 질량이 M이라고 하는 것과 중력가속도 G라고 하는 것과 시간 나타내는 T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숫자 문자가 아니에요. 숫자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면에 도달할 때 놀이기구의 속력은 제로가 되고 싶대. 이때 내가 작용해야 되는 T는 얼마냐, F는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이제 좀 괜찮은데 자 이렇게 되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로였고 나중에도 제로가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T 그래프. 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처음에 0초에서부터 t까지였죠? t까지는 뭐 중력과 3mg. 자, 그럼 중력은 얼마냐? mg만큼 작용합니다. 근데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얼마의 크기로요? 3mg만큼으로요. 그러면은 합력은 얼마가 되냐? 여기에서 얘들 둘이 합력은 얼마가 되느냐? 2mg만큼 위로 올라간대요. 됐습니까?
이 mg만큼 올라간대. 그러면 요렇게 될 건데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이 mg는 질량 m 곱하기 가속도는 그럼 eg라고 할 수 있겠네요. eg만큼 된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속력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t에서부터 4t까지 뭐 1t, 2t, 3t, 4t 여기 조금 더 길거든요. 4t까지 일단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력과 같은 힘이래요. 중력만이 작용한대요. 중력만이 작용한대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0에서부터 t초까지, 그 다음에 t에서부터 4t까지. 여기는 mg만 중력만 작용하니까 m 곱하기 g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가속도의 크기가 지금 얼마가 됐냐면은 요게 지금 막 g라고 나타내고 문자 아닙니다. 이 숫자 생각을 해보시면 절반이 됐다는 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반이 되었다. 그러면은 t라는 시간만큼 처음에 t라는 시간 동안에 가속도는 2g였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t라는 시간만큼 2g가 올라갔대요. 근데 가속도가 절반이 됐으니까 2t만 이제 5시간 동안에 2t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를 V라고 할게요. 라지 V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0에서부터 t초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t분의 V가 돼야지 2g가 되는 거야. 됐니? 맞잖아. t초 시간이 지난 t만큼 시간이 지난 동안 속도의 크기는 V만큼 변했지. 근데 이때 가속도는 우리가 구해보니까 이걸 2g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g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2t라는 시간이 지나야 V라는 속력이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가속도가 절반이 됐으니까 절반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 2t라는 시간이 지나야 이 V라는 속력이 다 내려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2t만큼 지나야 된대. 그럼 3t 될 때 제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요렇게요. 3t가 딱 됐을 때 제로가 되고, 근데 4t까지 계속 그대로니까 요렇게. 그래서 그럼 요거는 얼마가 될 거냐 한다면, 자, 여기서는 요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2t, 여기 3t, 4t까지 오는데 2t라는 시간이 지나야 V가 줄어들었잖아. 그러면 t만큼 오는 동안 얼마 줄어드는 거예요? 2분의 1V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t만큼 왔을 때 2분의 1만큼 줄어들고, 그럼 t만큼 왔을 때 2분의 1만큼 다시, 이건 느는 거야, 주는 거야? 늘어나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에서 한 개 더. 여기에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얘는 속도입니다. 속도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됐다 해가지고 값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3t일 때 정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속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속도니까요. 지금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4t 때부터는 이제는 또 우리가 좀 임의로 구해야 돼. 4t 때부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F라는 힘과 중력이 동시에 작용을 한대. 자, 언제가 될지 몰라. 근데 F라는 힘과 중력이니까 중력은 또 아랫방향이죠. 여기에서 제가 한 게 좀 잘못 표시한 게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를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아래로 내려온 거를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중력만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G도 마이너스. 됐나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걸 깜빡하고 지금 넘어갔는데,
그래서 여기는 t 0에서부터 t초까지 t까지 라지 t까지는 가속도가 플러스가 되니까 양의 방향, 기울기가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t에서부터 4t까지는 가속도의 크기가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기울기도 마이너스 음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 중력과 F라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을 한대요. 그리고 속도의 크기가 제로가 됐으면 좋겠대. 도착했을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봐봐, 요렇게 됐을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딱 도착했을 때 속도의 크기가 제로가 됐으면, 속력이 제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그럼 여기 기울기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라는 말은 위로 가는 거를 플러스, 아래로 가는 거 마이너스로 잡았을 때 기울기가 플러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F라는 힘의 크기는 중력보다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 올라간 거 플러스, 밑으로 내려온 거 마이너스라고 뒀을 때 지금 4t에서부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한 힘 F가 일정한 크기의 힘 F가 작용을 할 겁니다. 중력도 계속 작용할 겁니다.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쭉 어떤 힘을 받을 건데, 도착했는 순간 F 저기 속력은 0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러면 F의 크기는 mg 중력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 F 마이너스 mg 는 m 곱하기 a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4t에서부터 언제가 될지 모르는 요 시간까지는. 됐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 이 f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 해요. 됐나요? f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 해. 자, 일단 g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 자, 여기에서 근데 우리는 f도 모르고 도착 시간도 몰라. 근데 어떻게 이거를 문제로 풀 거냐? 그렇잖아. 도착 시간 몰라. 이거 안 정해졌어. 근데 f는 또 어떻게 구해? 시간도 모르는데. 시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거죠. 지금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 나타내는 위치의 변화량 변이요. 즉 위로 움직인 거리하고 요거 아래로 움직인 거리하고 서로 어때요? 같아야 됩니다. 위로 올라간 만큼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적어드리자면 올라간 높이하고 내려간 높이하고, 말이 조금 이상한데 같다는 겁니다. 올라간 만큼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거 이용을 해볼게요.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나타내는, 그래프 면적이 나타내는 거는 변이죠. 또는 이동 거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변이라고 생각하면은 노란색, 즉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3t를 기준으로, 왜? 여기가 정지했으니까 최고점 도달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요 뭐냐 하면 위로 올라간 부분,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빨간색은 뭐냐? 내려가는 거리입니다. 그럼 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노란색 부분 넓이 구하면 되죠. 한번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3t네요. 곱하기 높이 v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얼마가 됐냐? 2분의 3 v, 라지 v, 라지 t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우리가 모릅니다. 일단 x라고 둡시다. 곱하기 높이 2분의 1v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4분의 1 x 곱하기 v 이렇게 되는데, 얘랑 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 곱해주시면 얼마입니까? 4 날라가면은 x는 6t가 되네요. 맞나요? 2, 3, 6, 6t가 되네요. 그럼 요 길이가 6t가 되는데 6만큼 걸리는데 그럼 여기에서부터 요까지 길이가 6t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6 더하면 여기 9t 이렇게 되거든요. 됐습니까? 시간 알아냈습니다. 도착할 때는 9t라는 속력으로 도착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가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알아냈기 때문에 가속도 크기는 a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또 이렇게 해가지고 6t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울기가 달라지는 건 4t에서부터 9t니까 5t분의 속력은 2분의 1 v만큼 줄어들었죠. 그럼 요거 10분의 1에다가 t분의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t분의 v는 2g라고 했습니다. 2g t분의 v는 2g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거 2g라고 적을게요. 그럼 요거 다 곱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 5분의 1g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5분의 1g가 되는데 그러면 가속도 구했으니까 힘 구해볼게요. 자, 놀이기구 이렇게 있는데 힘이 질량이 m이래요. 근데 가속도가 이제 5분의 1g래. 자, 그러면은 5분의 1 mg가 돼야 되는데 5분의 1 플러스니까 윗방향으로 mg가 돼야 된대요. 됐죠? 자, 근데 중력은 mg가 계속 작용하고 있어. 중력은 계속 mg가 작용하고 있어. 근데 윗방향으로 5분의 1 mg라는 힘이 남으려면은 윗방향으로 F의 크기는 얼마? 그래서 F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5분의 6 mg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됐어요? 5분의 6 mg가 되더라. 자, 이 네 번째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문제예요. 뭐 거기도 3점이라고는 적혀 있지만 굉장히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막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 가지고 문제 풀었어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배웠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정의를 좀 생각해봐.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변하는 정도라며. 그러면은 지금 절반 됐으니까 절반으로 맞춰주면은 이렇게 되겠다. 그럼 V라는 속력이 이제 변하려면은 얘는 이제 2t만큼 변하는구나. 시간이 2배 변하는구나. 근데 한 번 더 갔으니까 그럼 속력이 절반만큼 또 변하겠구나. 그 다음 올라간 높이하고 내려간 높이가 서로 같으니까 요 거리를 구할 수 있구나. 즉 도착할 때 시간을 알 수 있구나. 그러면 도착할 때 속도의 크기, 속도의 방향이 변하는 순간부터 힘을 받는 F를 받는 거니까 그럼 4t에서부터 9t까지 어떤 힘 F와 중력 mg가 받았는데 그때 합력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가속도의 크기는 5분의 1이구나. 요렇게 되는구나.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요 문제가 굉장히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풀 거냐면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또 풀어볼 겁니다. 그때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당연하겠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가속도, 힘, F는 ma, 요 뉴턴 법칙 이런 것들과 가속도의 정의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좀 풀었던 거 연습 많이 하고 복습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풀이 강좌는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문제가 있는데 앞에 1번 문제는 조금 쉽다 치더라도 2번의 기억,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구하는 방법,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 자체를 파악하면서 내가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복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또 조금 시간 동안 어려운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꼭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강좌를 마치도록 하고 저는 이제 다음에 5강 운동량과 충족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